고대부터 인간 문화에 없어서는 안 될 예술 형태로 다양한 종류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연극과 공연 문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 온. 안녕하세요. 박세인 강사입니다. 저는 한예종 연극원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주로 배우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극 이상한 나라에 살아 그리고 만나러 갈게 비는 오지만이라는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또한 공연 문화를 알리는 것과 전인적 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아 시민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 희곡 전문 서점인 인스크립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채로운 색깔을 지니고 있는 연극과 공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극의 기본 요소는 4요소와 3요소로 나눠집니다. 4요소는 배우, 무대, 관객, 희곡이고 3요소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배우, 무대, 관객 혹은 배우, 희곡, 관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연극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는 배우와 관객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네,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연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의 공연 예술, 그리고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예술은 가장 쉽고 익숙하게 연기를 접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용에서의 연기, 피겨 선수들 같은 스포츠 선수들의 연기 등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을 연기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연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기는 대본에 나타난 인물의 행위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즉 배우가 배역의 인물, 성격, 행동 따위를 표현해내는 일을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인물이 되어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연기를 할 때 실제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인 건 맞지만 그 다른 존재를 결국은 내 몸을 통해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연기는 나를 통과해서 다른 존재를 만나고 그걸 표현하는 일을 총칭하는 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와 연극에서의 연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영화 연기와 연극 연기는 연기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표현되고 전달되는 매체에 따른 특성인데요. 어떻게 보면 영화와 연극의 차이는 이 연기의 공간이 무엇이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느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큰 무대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관객과 멀리에 있는 관객 모두에게 전달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달력에 큰 비중을 둡니다. 결과적으로 소리가 커지거나 몸동작이 커지거나 또는 분장이 더 진해지기도 합니다. 같은 연극이라 할지라도 극장의 크기에 따라서 연기의 사이즈와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화면을 통해 관객을 만나는 영상 매체에서는 가까이 있는 관객과 멀리 있는 관객의 차이가 무의미합니다. 숨소리까지 섬세하게 녹음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무대에 비해서 전달력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소리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몸의 표현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대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클로즈업 등의 샷 전환이 없고 무대 전체가 전면적으로 노출됩니다. 따라서 몸의 방향이나 위치, 동작의 크기 등이 중요한 표현 요소입니다. 이와 다르게 영화에서는 카메라의 구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아주 얼굴이 크게 나오게 또는 사람이 아주 작게 나오게 하는 등의 샷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여 좀 더 섬세하고 미세한 연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연극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관람하는 게 좋을까요? 영화나 드라마는 비교적 손쉽게 접하게 되기도 하지만 연극 관람은 비교적 문턱이 높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흩어져 있고 연극의 본질적 특성인 직접 가서 봐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 연극의 매력이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공연을 눈앞에서 직접 본다는 것이죠. 아까 3요소를 얘기할 때는 잠시 뒤로 미뤄뒀지만 연극 관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간입니다. 연극은 공간과 떼놓을 수 없기에 극장별 특성을 알고 관람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 특히 극장들을 보면 자체 기획 등의 브랜딩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극장들도 서로 올리는 공연의 색깔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대극장과 소극장으로 나눠서 특성을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극장으로 대학로의 아르코 예술극장, 대학로 예술극장이 있습니다. 두 극장 모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극장으로 특히 아르코 예술극장은 1981년 개관 이래 새로운 가치와 시각을 제시하는 다양한 공연 예술 작품을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양한 단체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1, 2층은 총 600석, 재형 객석과 프로시니어 무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도 대표적인 대극장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원래 LG아트센터는 200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운영되었지만 2022년 10월 서울 강서구로 이전하여서 LG아트센터 서울이라는 새 이름으로 개관하였습니다. 꾸준히 공연 시장을 개척하면서 국내 작품은 물론 살면서는 놓쳐서는 안 될 세계 최고의 해외 공연들을 초청하여서 국내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LG아트센터의 시그니처 홀은 직사각형 프로시니엄 형태로 가로 12m에서 20m까지, 높이는 8m에서 12m까지 변화할 수 있고 소리가 반사되는 잔향 시간을 1.2초에서 1.85초까지 조정하여서 장르에 따라 적합한 음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대극장에 이어 소극장의 특성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소극장 밀집 지역으로 서울 종로구 해화동의 대학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발생적인 소극장 공연 클러스터인 대학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경우라고 합니다. 소극장은 대극장과 달리 객석과 무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생동감 있게 배우들의 표정이나 연기를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대에서는 클로즈업이 없다지만 작은 극장에서는 배우의 숨소리와 작은 표정 하나하나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프 대학로 극장인 신촌극장, 중극장과 소극장을 두루 갖춘 두산아트센터, 그리고 국내 첫 장애예술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극장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알고 연극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연극을 많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책이 같지 않듯이 연극도 각 팀마다, 공연마다 제각각의 색깔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극을 많이 보면서 나와 맞는, 나를 끄는 공연을 찾아내는 것도 공연 관람의 즐거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연극을 봐야 할지 고민될 때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서울연극센터입니다. 서울연극센터는 해화역 4번 출구를 나오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옛 해화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2007년 개관한 대학로의 연극 전문 클러스터입니다. 연극 분야 창작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시민과 연극인이 교류하는 플랫폼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1층 라운지에서는 현재 무대에 오르고 있는 공연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문화예술 매거진을 열람할 수 있으며 2층 공유랩에서는 희곡 서적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서울연극센터가 있다면 온라인에는 연극인이라는 웹진이 있습니다. 격주로 발행되는 온라인 잡지로 다양한 공연 정보와 공연 후기, 연극 현장 칼럼, 새로운 희곡 등을 다채롭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나와 맞는 공연은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시고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희곡 낭독은 말 그대로 희곡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말하는데요. 낭독은 글을 읽는 동시에 입 밖으로 소리내어 표현하는 것으로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연기 방법이죠. 글을 눈으로만 읽을 때와 소리내어 읽을 때는 정말 다른데요. 소리내어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걸 즉각적으로 소리로 뱉는 희열도 있습니다. 길가에 어린 새 한 마리가 죽어 있네요. 이 시절엔 흔한 일이죠. 봄에는 어린 새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많이 죽어요. 개들은 왜 그렇게 늙은 얼굴로 태어나는지. 아직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데 둥지에서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죠. 어미 새들은 제 새끼를 안아들어 올려줄 손도 팔도 없으니까. 그냥 애타게 주변을 맴돌며 울고 또 울어댈 뿐이죠. 요즘엔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많다는 말도 우스갯소리로 있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콘텐츠를 향유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해내는 활동에도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곡은 무대에서의 상연을 전제로 쓰인 글이지만 꼭 무대에서가 아니라 직접 다른 사람들과 소리내어 읽어보는 방식으로도 희곡을 즐길 수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우리끼리의 작은 공연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희곡은 혼자 읽을 때보다 여럿이서 함께 읽을 때 빛을 발하는데요. 다수가 모여야 한다는 수고스러움이 있겠지만 책 중에서 가장 동시간에 함께 읽기 좋은 책으로 서로 감상을 나누기 좋습니다. 이러한 강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서점이나 독서 모임 등에서 희곡 읽기 모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극과 공연 문화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채로운 연극의 세계, 재밌지 않나요? 연극의 요소를 살펴본 만큼 앞으로 더욱 재밌게 공연 문화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연극을 보실 때 오늘 영상 속 내용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연극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세요. 보다 더 멋지고 흥미로운 관극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대의 지식 온 박세인이었습니다.